2부 이슈 인터뷰에서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좀 진단해 봐야 될 텐데요. 동국대 일산병원 감염내과 최승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승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제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네. 닷새째 이 확진자가 이제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재 상황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300명대 이상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네. 이번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평일보다 검사 건수가 적은 건 모두 다 알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침 결과를 보긴 해야 되겠지만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어도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자체는 높아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지금은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전파로 환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네네. 방역당국이 거리 두기를 내일 새벽 0시부터 수도권의 경우에 이제 2단계로 격상을 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의학적이나 좀 방역학적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저번 주서부터 특히 학회 입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제 2단계로의 거리두기 단계 올리는 거를 권유를 했었는데요. 예. 조금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연히 필요했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1.5단계는 이렇게 실효적 조치는 많이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제 현재 이런 환자 발생 수준에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단계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행정적인 조치들을 발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또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분들한테 강하게 전달하는 이제 메시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행 자체보다는 또 이것을 보시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잘 동참해 주시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사실 2단계고 1.5단계는 좀 심리적인 좀 압박이 되는 거고, 그러면 네네. 2단계가 내일 새벽 0시부터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 좀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사실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소개해 주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는 없기는 한데, 예. 이제 유흥시설, 단람주점 같은 이런 중증관리시설 포함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저희가 이제 제한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사실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이러스의 잠복기 등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당장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10일에서 2주 정도 사이에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추이를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어제 이제 2주 동안의 거리두기 격상을 발표하기는 했는데 겨울이 다가온 만큼 이보다도 추후에는 더 중장기적인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 면들이 있는 건데 어떨까요? 이미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보다 더 많이 이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좀 걱정스러운 전망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11월 21일에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 정도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사실 확진자 수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최근에 이제 한국역학회에서 발표한 걸 보면 약 2.0까지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확진자 한 명이 그 전파시킬 수 있는 사람 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2를 벌써 넘어선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 수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에는 2.0 정도까지 오른 걸 이미 확인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한 명 환자가 2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대로라면은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정말 이제 1,000명 이상의 확진자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예측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감염 재생산 지수를 통해서 전망을 해보면 이 다음 주에 1,000명 이상이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이게 다음 주에 이 대입 수능 시험도 있고 해서 좀 걱정이 커지는데, 그럼 지금 이 방역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지금 다 취하고 있는 건데 추가로 좀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사실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단계 자체가 굉장히 1.5단계와는 차이가 나게 강력한 이제 거리두기에 대한 이제
제한이 들어가는 거이기 때문에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한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국민분들께서 사람과의 접촉을 좀 최소한으로 해주시고 실내에서도 당연히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모임 같은 약속이 아마 많이 잡혀 있으시긴 할 텐데 여러 사람이 이제 특히 밀접되어 있는 공간에서 모이는 자체를 많이 좀 자제를 해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확산 추세가 조금 최대한 빨리 꺾일 거고요. 예. 그래야지 저희가 아마 예정되어 있는 수능 시험도 그래도 조금 최대한 덜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을 이제 3차 대유행이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1차 네네. 대유행이 이제 이 대구 신천지 사태라고 하고 2차 네네. 대유행을 이제 광복절 집회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은 이제 3차 대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젊은 층들 40대 이하의 젊은 층들의 확진세가 좀 두드러진다고 하거든요. 이건 왜 그런 네네. 건가요? 10월에 사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좀 낮춘 이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이동량이 많이 늘어났죠. 뭐 예. 어떤 통계에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90% 이상이 회복이 됐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특히 10대나 20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고 이제 또 다른 사람과의 접촉도 많고 이동량 역시 이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또한 문제는 이러한 나이에 이제 혹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증상이거나 아니면은 증상이 매우 경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역사회 내에 코로나 전파 고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러한 양상이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젊은 층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이제 동참을 하지 않으면서 발생했었던 그 지역사회 감염의 양상과 사실 거의 비슷한데요. 이렇게 이제 젊은 층에서 감염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이제 고령자, 고위험군으로의 감염으로 넘어갈 수밖에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의료 시스템의 부하가 더욱 커지는 이런 단계로 진행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도 이 젊은 층의 확진세가 커지면서 네네. 더 많이 이제 코로나가 확산됐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점점 더 고령 환자나 아니면 고위험 환자들의 확산 추세가 더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사실 사망자가 늘어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 1차, 2차 그 대유행 패턴과는 3차 지금 대유행의 패턴은 완전히 다른 거네요, 지금. 네,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1, 2차 유행 당시에는 특정 종교나 뭐 특정 지역, 특정 모임과 같이 이제 전파의 중심점이 좀 비교적 명확한 양상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해당 모임과 관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뭐 자가격리를 통보하거나 아니면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거나 이러한 조치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비교적 좀 지역 사회로의 전파를 빠르게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을 그나마 하나 갖고 있을 수 있는 셈이 되는데요. 예. 사실 최근에 이런 3차 유행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감염의 원을 그러니까 감염원을 찾기도 어렵고 또 타겟을 한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전파의 고리를 끊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도 그렇지만 이 전남 순천 또 경남 하동도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갔어요. 네네. 뭐 이런 것도 이 수도권과 좀 유사한 패턴인가요, 그러면? 네네. 사실 뭐 전국적인 이제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나 아니면 뭐 각 지자체별로의 거리두기 단계 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의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또한 각 지자체별로 이제 의료 체계 차이 등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금은 수도권이나 아니면 말씀주신 지역 모두 조금 더 상향된 거리두기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12월 3일 이 대입 수능 시험이 이제 치러지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더 걱정이 더 클 것 같은데 네네.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 네네. 2주간의 특별 방역 이게 좀 어떻게 수능에는 효과가 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특별방역이라는 게 수능 당일까지 뭐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뭐 PC방 등 이제 수험생이 자주 드나드는 시설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수험생 주변으로 방역을 점검한다는 내용인데요. 예. 물론 이 자체는 다가오는 수능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고 또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뭐 현재처럼 지역사회에 감염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는 뭐 수능생들만을 위주로 하는 이 방역에는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 특별 방역도 당연히 중요하고 진행이 돼야 되지만 이제 더더욱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그다음에 또 전반적인 국민분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별 방역 자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국민 모두가 좀 하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 지금 교육 당국에서는 수능은 예정대로 치른다는 지금 결정이 이미 나 있고요. 네네. 지금 수능은 치를 수 있을까요? 감염병 전문가로서 보시기엔 어떨까요? 예, 사실 이제 수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시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 학교, 학원 등이 모두 연관되어 있고 사실 이전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도 이 수능 일정에 대한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현재는 걱정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수능 그럼 연기하고 추후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 후에 시험을 보게 되는 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이게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유행이 좀 단기간에 잦아들 가능성은 그렇게 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게다가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12월, 1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현재보다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사실 아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물론 이제 수능 시험장 안에서 그다음에 수능 시험 되기 전에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최소한으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을 좀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 좀 최대한 그 확진자 수를 줄여 나가면서 방역을 잘 준수하면서 수능을 좀 잘 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끝으로 오늘 뉴스가 전해졌습니다만 이 항체 치료제인가요? 이게 FDA에서 이제 긴급 승인이 됐고 이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백신도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이런 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 화이자에서 이제 개발한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을 했었고 말씀하셨던 대로 어제 이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투여를 받았었던 항체 치료에 대해서도 이제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걸렸을 때 여러 가지 요법을 동시에 투여하는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칵테일 요법이라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사실 실제로 항체 치료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효과가 있었던 건지는 사실 저로서는 약간 좀 궁금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경증 환자 그다음에 중증 환자 모두에게 조금 투여할 수 있는 특히 이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경증 환자 위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하나의 무기를 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에 저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일단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2월부터 사용이 가능해질 것 같기는 하고요. 이외에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이제 다른 제약회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들 역시 3상 연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조만간 결과를 이렇게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이렇게 발표한 백신들이 우리나라에서 언제쯤 이제 접종이 가능하느냐가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이제 이러한 새로운 백신을 대량으로 또 안전하게 양성하는 것은 또 백신의 승인과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게 또 대량 물량 계약이 또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현재 특히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유통체계나 접종 방식의 확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이자와 모더나 제품 모두 이제 mRNA 백신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백신이기 때문에 임상 연구 이후에 보고될 수 있는 부작용까지 고려하면은 계획을 세웠을 때 빠르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내년 하반기쯤부터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접종이 시작이 되어도 유행을 막기 위한 목표가 전 국민 60% 이상에게 접종을 시행을 하는 건데 사실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에게 접종을 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역시 올겨울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잘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감염내과 최승임 교수였습니다.